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하늘은 맑겠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주 중반까지는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피부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2도, 포항이 5도, 경주가 3도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갱신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4도, 영덕이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은 계속되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은 주민들의 경우 4,700억 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리 원전은 최대 2,49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전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주의 월성 원전은 1,419조 8천억 원, 울진의 한울 원전은 86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 사고 피해 예상액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무려 80%에 육박하고 경주시 1년 예산의 1,20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원전 사고 피해는 빠져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에는 한 12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피난 비용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하는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1,400조 원도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국내 원전 지역의 인구 밀집도와 지역 내 총생산 수치를 적용해 추산한 건데 지난 1970년대 원전 건설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전이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싼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에 큰 위험 부담과 더불어서 빚을 이렇게 대물림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은 원전 부지당 4,725억 원, 환경 피해 등에 대한 배상액을 합쳐도 1조 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반면 독일은 주민들에게 3조 1,200억 원, 일본은 1조 1,100억 원 등에 달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피해 보상 한도가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하고 협의를 하는데 적극적인 선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과소평가되어 왔던 원전의 각종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국감장에서 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경북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진으로 노후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지금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도 없다며 탈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저장소 내지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완성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폭탄 돌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을 국감장으로 불러 원전 운영에 대한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016년 말까지 울성에 있는 고준위를 옮기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옮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특히 경주하고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전 안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로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경북의 피해가 굉장히 제일 큰 것으로 압니다. 신규 원전 6기가 이제 백지화됐고 울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 탈원전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장과 울진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원전 보유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상실감을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가 크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때만 되면은 울진 군민을 기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야가 중앙부처에 이어 지자체 국감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어제부터 4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자치 우수정책 사례와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로 이뤄집니다. 또 오늘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핵심 정책과 메시지가 발표되며 지역 주권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스코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포스코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한 채 시의회 뜻은 충분히 알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포스코는 새로운 포항의 미래를 열겠다며 상생협력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재 사업을 포항시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50년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50년에도 포항시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업 추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포항시 의회가 포스코의 지역 투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낸 것과 달리 포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청한 겁니다.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고 신성장 산업 거점 도시로 포항을 명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룹사와 협력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신규 투자와 고용 촉진 등에 적극 나서고 포스코 교육재단이 추진 중인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공립 전환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포항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또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소 이번에. 포스코 측은 시의회의 뜻은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5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100일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인원의 대규모 포항과 광양 재배치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겠다라고 제시한 최 회장의 출범 비전이 포항에서 얼마나 현실화할지 개혁을 선언한 포스코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노총소송의 포스코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까지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5,9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 비대위는 지난달 조합원 수가 9명에 불과했지만 한 달여 만에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새 노조는 사측이 온건 성향인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최종호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 선정을 두고 이의 신청과 지방 노동위 심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양노조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포스코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조직적으로 탄압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포스코의 부당 노동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은 포스코가 금속노조 비방과 직원들에 대한 기업 노조 가입 강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또 분식회계 등 포스코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금융감독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두 당은 중앙당에 특검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을 한다는 보도 보셨을 겁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내는 차액 보육료도 시와 도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관련 예산 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설 어린이집에 있는 만 3살에서 5살 모든 어린이입니다. 3세에서 5세에 준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 한 9천여 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달마다 4만 9천 원에서 7만 1천 원까지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살에서 5살 육아 가구가 차액 보육료로 부담하는 만큼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2만 명 가까운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위해 시군을 포함해 141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액이 한 17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내 한 15,000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학생 모두는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가 내년도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0억 원 늘려 유치원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도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어린이 7,300여 명과 어린이집 유아 4,400여 명을 비롯해 중고교 입학 예정인 9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늘면서 영상 녹화 장비 웨어러블 캠이 몇 년 전부터 활발히 보급돼 왔는데요. 폭행 등 사고 현장을 차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하고 손으로 강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 4년 전 전국 처음으로 영상 녹화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매한 헬멧 부착식 웨어러블 캠만 130여 대, 예산은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웨어러블 캠을 붙일 구급 헬멧은 지난달까지 23개, 웨어러블 캠 6대에 헬멧 하나꼴이었습니다. 구급대에 보급된 웨어러블 캠입니다. 이렇게 헬멧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요. 경북소방본부는 2014년에는 이 웨어러블 캠 23대와 헬멧을 함께 구입했지만 지난해에는 웨어러블 캠 100여 대를 구입하면서 헬멧 없이 이 장비만 구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헬멧이 지금 보급이 된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캠은 있었지만 부착을 못했었거든요. 헬멧이 없어서요? 예. 경북 소방본부는 뒤늦게 지난 6월 구급대원 헬멧을 사들였고 이달 초 각 소방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구매하려 했지만 업체가 납품을 못하게 되면서 올해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다 구입을 해주려 했는데 이게 업체가 계약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딜레이돼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보급됐어야 됐어요. 그 사이 웨어러블 캠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172대를 보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경북의 웨어러블 캠 활용 사례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 경북 구급대원이 활동 중 폭행을 당한 건 47건. 도 단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생활 SOC 예산으로 16억 5,800만 원의 균형발전 특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주파크 골프장, 안강과 내남 생활체육공원, 화랑마을 꿈나무 도서관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한편 생활 SOC 사업은 일과 후 집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삼성 서비스센터 불법 파견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전 현직 간부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불법 파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한 고용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이라고 봤지만 그해 9월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하고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던 권 청장 등이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 쪽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권 청장 수사를 촉구하며 청장실 점거에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바꿔서 노조가 5년을 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2명의 노동자가 자결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구 노동청장 거취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피부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2도, 포항이 5도, 경주가 3도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갱신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4도, 영덕이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은 계속되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